섬 모양이 설계같이 생겼다는 소리도, 기러기같이 생겼다는 안도. 남해의 끝자락 안도와 소리도에 봄이 찾아왔다. 바다에서는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의 손길이 바쁘다. 올봄 들어 첫 출어다. 동쪽으로 약 15분을 달려나가 그물을 던졌다. 봄 첫 출어의 수확은 얼마나 될까? 많이 들면 많이 잡죠. 담아요, 야, 매일다 담아요. 빠집니다. 걷어올리는 그물이 제법 묵직해 보인다. 봄을 맞아 난류를 타고 올라온 부시리, 일명 평방어, 납작방어로 불리는 녀석들이다. 크고 힘이 좋은 부시리지만 어부들의 분위기가 밝지 않다. 사실 예전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어획량이다. 소리도 앞바다. 해녀들도 봄 첫 물질에 나섰다. 물속 길게 자란 모자반 숲엔 각종 물고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무성한 해조류 숲은 먹이가 풍부하고 거센 조류를 피해 몸을 숨기기에 좋기 때문이다. 난류를 타고 올라와 자리를 잡은 파랑도, 가시복 한 마리가 물살과 싸우고 있다. 해녀가 찾은 곳은 수심 10m 지점.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30여 초다. 이리저리 헤매보지만 잡아낼 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13m를 넘게 내려가서야 홍합을 만났다. (10m가) 넘는 수심을 오르내리기 수십 번. 한참을 지나서야 해녀들이 어망을 들고 올라온다. 봄 첫 물질의 수확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해녀들의 표정이 어둡다. 몇 시간만에 가보는 거예요? 4시간.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는 해녀들의 바구니. 우리 바다가 그만큼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다. 경상북도 울진군 거일리. 육지에서 약 24km를 달려나가면 동해의 이어도로 불리는 수중 생태계 보고가 있다. 망망대해 등대 하나. 바로 이 아래가 왕돌초다. 옆에 취재진이 왕돌초를 찾은 것은 바다가 가장 풍성하다는 4월이었다. 수심 15m 지점. 기대와 달리 왕돌초의 수중은 황량한 모습이었다. 마치 나무가 사라진 민둥산처럼 하얀 바위들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왕돌초. 해조류뿐만 아니라 대형 물고기도, 해조류를 먹고 사는 소라나 전복 같은 배류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둘러보던 취재진이 통발 하나를 발견했다. 이 먼 바다까지 누군가 몰래 불법 어망을 쳐놓은 것이다. 물고기 한 마리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대체 왕돌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취재진이 왕돌초를 찾았을 당시 왕돌초엔 보기 드문 대형 어류들이 가득했다. 126종의 생물상이 보고될 만큼 다양성과 건강함이 살아있는 바다였다. 특히 명성이 높았던 것은 풍성한 해조류 숲이었다. 왕돌초의 바다숲은 사시사철 한류와 난류를 따라오가는 물고기들에게 산란장과 피난처, 사냥터였다. 천연기념물인 해송이 집단 서식할 만큼 건강했던 왕돌초가 변한 것은 해조류가 사라지면서부터다. 해조류에는 많은 그 생물들이 같이 동반해 살고 있는데요. 많은 어류나 연체동물들이 산란장으로서 해조류를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못할 것이고요. 또 해조류의 그 엽상 동물들, 아주 조그만 동물들이 살고 있으면 그 동물들을 어류들이라든지 다른 더 상위 포식자가 와서 먹게 되는데 그러한 먹이들도 없으니까 그런 먹이가 있는 곳으로 어류들이 이동을 하겠죠. 요새 그 갯녹음이 심화된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무절 산호조류들이 완전히 안반을 피복해가지고 여기도 갯녹음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정 해역으로 유명한 제주도. 4월, 취재진은 모슬포 앞바다를 찾았다. 수중으로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물고기는커녕 풀 한 폭이 없는 모습. 하얗게 변해버린 바위들은 마치 거대한 수중 사막과 같다. 바다 숲이 사라지면서 바다 숲을 근거로 살아가는 일체의 생명들이 사라지는 바다 사막화 현상이다. 수온 상승, 그다음 육상에서 흘러들어오는 담수위, 토사위 그런 요인이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며 바다 사막화 발생 지역 역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남해를 거쳐 멀리 동해 북부까지 서해를 제외한 우리 바다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 죽어가는 바다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제주해양수산연구원. 현재 이곳에선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진행 중이다. 바로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어 인공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씨앗 종류인데요. 얘 포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발화해가지고 지금 유업 단계예요. 그러니까 새싹 단계죠. 식물로 치면. 바다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어미를 채취해 포자를 받은 후 실패처럼 생긴 채묘틀에 부착시켜 싹을 틔운 일종의 해조류 모판이다. 이식팀이 찾은 곳은 조천항. 팀원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더 있어야 돼. 육상 수조에서 한 달 정도를 키운 해조류 싹은 바다로 옮겨 중간 육성을 실시하게 된다. 농사로 치면 모내기인 셈이다. 여기서 2m니 지금. 예. 그럼 2m 띄우는데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챔틀이,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시간 준비가 띄워가지고 필요하다. 이렇게 세트 시켜놔둘 테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시설한 후에 한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면 한 유엽이 한 2에서 한 3세 정도 자라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갯녹음 어장으로 이식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어린 새싹들이라 햇빛에 노출되면 쉽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중으로 이식해야 한다.
이식팀이 들어간 곳은 수심 3-4m 내외의 비교적 얕은 지역이다. 어린 새싹을 먼 바다로 바로 이식할 경우 수온에 적응하지 못해 대부분 죽고 만다. 먼 바다보다 수온도 따뜻하고 조류도 약한 중간 육성장에서 자연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해조류 모판을 빈틈없이 연결해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6명의 이식팀이 꼬박 5시간이 넘도록 매달린 끝에 1차 이식 작업이 끝났다. 어린 해조류 새싹들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바다에서 견뎌내야 한다. 해조류가 죽고 물고기가 떠나 마침내 새하얀 바위로 뒤덮이는 바다 사막화 현상. 대체 해조류들은 왜 사라진 것이고 새하얀 석회 성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급격한 수온 상승과 환경 오염으로 해조류의 세력이 약해지면 이 자리에 분홍빛의 작은 산호말들이 생겨난다. 산호말 역시 해조류의 일종이지만 다른 해조류와 달리 몸체가 뻣뻣하다. 바닷속에 녹아있는 칼슘 성분을 흡수해 석회질, 즉 시멘트 같은 성분을 세포벽에 쌓기 때문이다. 일종의 보호수단으로 덕분에 바다에서 산호말을 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 마디가 있는 유절 산호말과 달리 무절 산호말은 마디 없이 딱지나 혹 같은 형태로 바닥을 뒤덮는다. 언뜻 보기엔 돌덩이같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것들 역시 생식세포를 갖고 있는 엄연한 생명체임을 알 수 있다. 석회질로 둘러싸인 몸 안에 있는 생식기는 작은 구멍을 통해 몸 밖으로 생식세포를 밀어내고 밀려난 생식세포들은 각각 새로운 개체로 성장한다. 무절 산호말은 이렇게 강한 번식력으로 바닷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간다. 이렇게 되면 바다는 더 이상 스스로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바로 여기에 바다숲 조성의 목적이 있다. 갯너구 원장으로 변해버리면은 일단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생태계 파괴되면 주로 그게 살고 있는 어류라든지 폐류가 서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다숲 조성이 가장 필요하고, 이 바다숲을 조성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우리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숲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 인간의 손길을 거부해온 자연 그대로의 바다가 있다. 수심 10여 미터 지점, 거대한 수중 직벽의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블루 코너다. 대한민국 연근해에서 가장 건강하고 풍성한 수중 생태계로 손꼽히는 블루 코너. 회유성 어종인 잭방어떼가 난류를 타고 블루 코너를 찾아왔다. (15cm가) 넘는 대형 어류를, 그것도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있는 모습을 관찰하기란 우리 바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제주도의 정착성 어종인 자리돔떼는 사시사철 블루 코너를 터전으로 살아간다. 연근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자연산 해조류들이 이곳에선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외해의 청정 해역에만 서식하는
홍해삼의 크기가 놀라울 정도다. 이 블루코너에 최근 해양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루코너의 수중은 건강한 바다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 년 전부터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는 제주대 생물학과 조사팀은 무엇보다 블루코너의 해조류에 주목한다. 오월, 다른 곳에선 해조류가 녹아내리는 시기지만 여전히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블루코너에선 유난히 거센 물살과 싸워야 하지만 그만큼 성과도 크다. 이거 봐봐, 이게 참모자반이라고 이게. 이게? 어. 이거 참돔이에요? 참모자반인데 이게 지금 소실기인데 여기는 아까 처음 했던 데 한 10m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자라 있더라니까. 지금 아직 뭐 생식기도 아직 성수가 이게 생식기 여기 있네. 이게 생식기예요. 해조류별로 성장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연구 조사는 바다 사막화의 확산을 막고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의 출발점이 된다. 한 8m 정도 돼. 이 해조류 식생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를 계속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사계절을 계속 반복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종이 어떤 계절에 어느 수심에서 가장 잘 발달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대략적인 그런 구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4월 중순, 제주도를 다시 찾았다. 해조류의 어린 싹을 중간 육성장으로 이식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해조류 싹들은 어느새 눈에 띌 정도로 자라있다. 제법 적응을 잘한 이 녀석들은 바로 모자반이다. 이왕이면 좀 팽팽하게 가면 돼. 채몇틀 한 개당 200m.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친 모자반은 본격적인 이식 준비에 들어간다. 너무 커버리면은 요놈들이 뿌리가 자리를 못 잡아.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2, 3cm에 가장 적당한. 채몇틀에서 풀어낸 모자반을 다시 굵은 밧줄로 옮겨 감는다. 이 밧줄을 바닷속에 넣으면 밧줄의 거친 표면에 모자반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 바다숲 조성은 수중 환경과 특성에 맞는 해조류 선정이 필수적이다. 우뭇가사리는 그 좋은 사례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뿌리가 그러니까 육상에처럼 꺾고지식으로 영양번식을 하거든요. 단연생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는 사시사철 녹지 않고 수온 상승이나 환경 변화에도 강한 편이다. 포자가 지금 달려 있어요. 그런 어미들을 어미 모조를 갖다다가 여기다가 지금 심어놓고 요거를 모자반이 저기 우뭇가사리가 없는 어장으로 옮겨놔서 거기서 번식을 시켰거든요. 이쪽에 과수원에서 말하는 뭐 적부치 아니면 이식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요로 풀면은 좀 펴질 것 같아. 이거 자, 땡기고. 실 건가? 우뭇가사리를 이식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오늘 이식할 곳은 바다숲 시범어장.
바다 사막화 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수심 10m 지점.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바닥 가까이 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중에 바위를 채워 고정줄을 만드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 균형을 맞춰 고르게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로 세로 20m가 넘는 이 밧줄 하나를 펼쳐 고정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다. 2004년부터 바다숲 조성을 시도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바다라는 특성 때문이다. 육상에서는 어떤 그 지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전부가 파악이 가능하지만은 그 바닷속에서는 어떤 그 지형 파악이 상당히 힘들고 또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시어입니다. 그 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파도 영향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그 생육 상태에 상당히 그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본 동남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코치현. 이식용 해조류 연구로 유명한 해양수산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수산물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우리보다 30여 년 앞서 인공 바다숲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これが12月に、この状態ではあまり伸びないんですね。で、ここまでで我々の仕事が一応終わりで、これを貼り付けるんですね。 나무판에 심은 포자는 모자반과 감태 두 종류. 특히 모판은 포자를 키우기 위해 나무와 플라스틱을 섞어 이 연구소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これからずっとこの中心ずっと広がっていくわけですね。藻場ができていく。藻場の核作りですね。他のないしですね。 4년 동안 키운 이식용 모자반. 특별 제작된 모판은 포자가 잘 달라붙고 오랜 시간 파도를 견딜 만큼 튼튼하다. 그만큼 해조류의 생존율도 높아진다. 이거 좋네요. 응용하기 좋은 방법인데 이거 우리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식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모판을 붙여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その大体3種類ですね。3種類。主に。天然で捕獲しているので、あるところから種を取ってきて、そして種付けを人工的にやって、そしてそれを魚が少なくなったので、魚の人工飼料を買いますね。日常生産とあれと同じ3つですね。 연구소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포구. 그동안 조성해온 바다숲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どういう方法でされたんですか？ロープでね。ロープで。水深はどのぐらいですか？ 2、3メートル。 2、3メートル。そこの一帯なんかがずーっと。はい。 연안 가까이 비교적 얕은 바다. 과연 수중은 어떤 모습일까? 물속으로 들어가자 무성한 모자반 숲이 펼쳐졌다. 인공적으로 조성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모자반 숲에는 정착성 어종인 줄도화돔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5년) 전 인공적으로 이식한 모자반은
현재 바다숲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자연 번식으로 바다숲이 2배 이상 넓어진 것이다. 일본의 바다숲 조성이 처음부터 100% 성공한 것은 아니다. 파도, 조류, 수심과 수온의 작은 차이로 수많은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바다에 대한 관심이 실패를 극복하고 오늘의 바다숲을 만들어냈다. 特に海のその食害動物が多いんですよ。魚とウニでですね。で特に最近、その南方系というか、熱帯性の魚が増えてきて、それで、それが、海藻を食べてしまうんですね。それで磯焼けが起きているのが、一番大きい事例ですね。藻場造成の一番のポイントは場所選びですね。場所選びとそれから種選びで。 일반 해조류가 아닌 잘피로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잘피는 꽃을 피우는 바다풀의 일종으로 해양 생물의 산란처와 보육장 역할뿐만 아니라 수중 정화 작용도 하는 중요한 식물이다. 이식한 지 6개월, 연구원들이 잘피를 갖고 올라왔다. 잔뿌리를 뻗은 잘피는 꽤 건강한 상태다. もしかしたら、海の環境の変化かもしれないし、こっちの見込み違いかもしれないし、それを徹底的に地元の漁業者とも議論をしながら検証していきながらですね、失敗は直す。それでずっと世話をしていくんですね。そうしていかなければダメだと思います。 여수에서 남쪽으로 40km 지점, 금오열도의 끝자락에 소리도가 자리하고 있다. 섬 둘레는 수만 년의 파도에 깎여 직각의 해시계를 이루고 있다. 절벽 아래론 해식 동굴들이 신비로운 절경을 보여준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은 죽음의 섬이었다. 15년 전 바로 여기에서 시프린소가 좌초됐다. 배가 그때 이제 고장이 나왔고 여수에서 떠갖고 제장 무인도가 어딥니까 깐시섬 있는 거기까지 배가 밀려왔어요. 저쪽 보면 이제 무인도 하나 있어요. 저쪽에 거기까지 밀려와갖고 바람이 요짜고 요걸 하니까 밀려서 저 섬 끝까지 이렇게 이제 가려져 본 거지요. 배가 고장 나서 이제 가지를 못하고. 최대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된 이 사고로 5천여 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자고 남게 그냥 처음에 그랬지. 자고 아직이 내다보고 뭣도 모르고 찌부그러고 간게 그냥 시커매 불었지 뭐. 지름도 들물인 게 말도 못해 겁나게 밀리 불었지. 해안가와 바다 밑바닥에 기름 성분이 스며들어 조개류 양식장이 황폐화됐고 5개월 동안 계속된 방제 활동에 16만 명의 인원과 8천여 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이렇게 소리도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복원되기까지 해 전남 바다 목장의 노력이 있었다. 이곳에 바다 목장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난 2000년부터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이제 감성돔이라는 이제 고기입니다. 감성돔이 우리 남해안에 좀 중요한 그 어종으로서 이제 한 3년 정도 성장한 이제 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남 바다 목장의 중간 육성장에는 2007년부터
인공 어초가 설치돼 왔다. 바다 목장 해역 주변에 이미 조피볼락이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있고 어초 주변과 안으로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 바다 목장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었던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 어장이 상실되고 또한 그 연안의 이런 오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자원의 고갈 상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또 자원을 정식시킴으로써 어민들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공 어초와 함께 바다 목장 조성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다숲 조성이었다. 전남 바다 목장에서는 2008년부터 인공적으로 해조류를 이식하기 시작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생태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바다숲이야말로 이 바다의 자연 복원력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월동장으로 조성된 안도 해역. 이곳에 이식된 해조류가 어떻게 생장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식한 해조류의 종류는 감태, 모자반, 다시마. 그런데 성게나 군소 같은 초식 동물들이 너무 많으면 해조류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 속에 전남 바다 목장의 바다숲은 생태계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지금은 기존에 있던 초기에 고착 생활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원래 새롭게 난 가글이 뿌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서 이제 작은 개체에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 나가면서 소나무가 뿌리를 길게 끄면 커지듯이 새로운 뿌리를 내고 다시 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식된 감태는 줄기가 굵고 긴 반면 자연 상태의 감태는 줄기가 짧다. 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간과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 작업이지만은 결국은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집도 필요하고 먹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도 물고기들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물속에서 산소 공급이라든지 인간들은 숲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주거하지 않지만은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동물들은 바다숲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육상에서 부화된 감성돔 치어들이 전남 바다 목장의 중간 육성장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다. 부화된 지 15일 정도 지난 치어들이다. 치어를 풀어놓기에 앞서 중간 육성장의 수온을 점검한다. 23.8도. 감성돔이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수온입니다. 보통 22도에서 24도 사이에 감성돔이 가장 활발하게 먹이도 잘 먹을 수 있고 또한 자기들이 가장 적응하기 좋은 수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육성장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치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적의 수온이 확인되면 자동 방류기를 통해 치어들이 중간 육성장으로 옮겨진다. 중간 육성장은 그동안 육상 수조에서 자란 치어들을 자연 상태의 바다에 적응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저녁 8시. 연구원들이 중간 육성장에 조명을 밝혀 감성돔 치어들을 모으고 있다. 자연 상태의 먹이 적응 훈련이다. 한 번 하면 겁나 많이 들어가나? 한 개씩 먹는 거 오래 구워.
잘 보시면 이 감성돔들이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먹고 있는 게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요광류 같은 종류들입니다. 바다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먹이를 먹고 어떻게 커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느껴 나가는 본능을 일깨워지는 방법입니다. 하얗게 큰 거, 좀 큰 거요? 뭐 이렇게 화살 요거 실같이 생긴. 네. 동물성 플랑크톤이 모이자 어디선가 멸치 지어떼가 몰려들었다. 바다 목장의 중간 육성장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다양하게 조성돼 가고 있다는 뜻이다. 보름 뒤 중간 육성장이 또다시 분주해졌다. 오늘은 한 달 정도 성장한 감성돔 치어를 바다 목장 해역에 방류하는 날이다. 그동안 먹이 사냥 기술과 적으로부터 도피 능력을 키운 감성돔 치어들.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연의 냉정한 생존 법칙을 따라 어떤 녀석들은 살아남고 어떤 녀석은 도태될 것이다. 그중 살아남은 녀석들은 바다숲에 다시 새끼를 낳고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따라 이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지난 6월 말 두 달 전 우뭇가사리를 이식한 지역을 다시 찾았다. 한눈에 보기에도 잘 부착된 모습이다. 우뭇가사리는 위로 많이 자라지 않고 옆으로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해조류의 가장 큰 적인 성게나 군소들이 먹지 않아 바다 사막화 발생 지역에 적합하다. 작년 10월 모자반을 이식해 바다숲을 조성한 지역. 모자반의 어린 싹이 보인다. 자연 상태에서 번식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풍성하게 조성된 것은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성된 바다숲에는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 몰려든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치어들은 자라서 다른 곳을 회유하다가 산란을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 4월 우리는 마지막 청정 해역으로 남아있는 독도를 찾았다.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던 멀고도 외로운 땅. 마지막 청정 해역이란 말 그대로 독도의 수중은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웠다.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 숲의 향연. 저 멀리 태고 쪽부터 수많은 생명을 품고 키워낸 독도의 바다는 살아 있었다.
그 바다 위로 관광객들을 실은 유람선이 끊임없이 오간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오가는 독도에 작년 12월 방파제가 들어섰다. 그날 이후 독도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편리라는 이름, 사람들의 욕망 앞에 독도의 환경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방파제 바로 앞 독도의 바닷속을 들어가 봤다. 바다 숲은커녕 이 먼 곳까지 바다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파제 아래쪽 흉물스럽게 방치된 콘크리트 덩어리는 어느새 파도에 깎여나간 모습. 그 옆을 건설 폐자재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바다 어디에도 생명은 없었다. 우리 인간의 편익을 위한 그런 인공 구조물이 해양 생태계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다이빙 조사를 해본 결과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아마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재앙의 경고는 이미 현실화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바다의 미래는 우리의 이해와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경치도 좋은 그 절벽 바닷가에 밑에 내려가면 그 안반이 쫙 발달된 조간대가 있는데 거기에 천막치고 그 술 파는 그 횟집 아줌마들이 막 불러요. 관광객들을 내려와서 이거 뭐 한 접시 먹고 가라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바다에 다 버릴 거야. 전 늘 그게 안타까웠고 불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바다 밑에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은 바다 숲이 우리한테 주는 기능 자체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로운 바다 숲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바다 밑에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바다 숲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다 식목일 같은 것을 제정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촉구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육지의 숲처럼 수많은 해양 생명들을 품고 키워내는 생명의 모체 바다 숲.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치유하는 새로운 도전이 지금 우리 바닷속에서 시작되고 있다.